대통령 인신에 대한 구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체포와 관련된 체포영장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향후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오늘 이 체포영장을 이 집행을 방해한 아마 경호처 이 지휘부들은 아마 상당한 법적 심판대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제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경호처 조직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것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 조직도 경찰 산하에 둬서 이 신청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며칠 늦어진다 해서 이게 뭐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며칠 늦어진다 해서 저는 그게 훨씬 더 적법하게 깔끔하게 모든 국민이 승부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저 보십시오. 저 보수 국민들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지금 며칠째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승부할 수 있도록 아무런 게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진짜게 공정하게 적법하게 티끌하나 적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신청을 먼저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라.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색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 현행범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부장들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의 부하들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경고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를 방해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111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우리는 체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막을 권리도 있다. 또 하나 영장에는 또 그런 거는 예외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계속 뭐 상충되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대법원에서도 이게 나서야 된다 봐요. 영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대법원이 결정하잖아요. 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법원에 오늘 갔던 부분.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법부를 존재한다 해도 판사가 몇천 분인데 그중에 다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 판사 가지고 국가적인 대사를 다 최종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 신청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며칠 늦어진다 해서 이게 뭐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며칠 늦어진다 해서 저는 그게 훨씬 더 적법하게 깔끔하게 모든 국민이 승부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저 보십시오. 저 보수 국민들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지금 며칠째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승부할 수 있도록 아무런 게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진짜게 공정하게 적법하게 티끌하나 적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신청을 먼저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네, 차 교수님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경호처자 이름까지 다 대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저지할 방안, 그러니까 뭐랄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군사상 또 뭐 이런 공무상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체포영장에서 뭐 발표한 판사가 그 법조항은 예외다, 제외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저도 뭐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지금 대통령 인신에 대한 구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체포와 관련된 체포영장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향후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오늘 이 체포영장을 이 집행을 방해한 아마 경호처 이 지휘부들은 아마 상당한 법적 심판대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제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경호처 조직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것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 조직도 경찰 산하에 둬서
경찰이 우리는 지금 경찰에 대한 문민적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조직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경찰서장이 이번 같은 경우는 체포협정 협조해라고 하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별개로 독립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경무대 경찰서라고 해서 따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별도의 경찰서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언제부터 별도 경호처가 만들어졌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거든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호처 다시 그때는 경호실이었죠.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실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이 경호실의 이 권한과 이 조직을 축소하는 것들이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김용현 초장 때부터인가는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기관처럼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들은 정말 이 경호처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조금 전에 들어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임곽근 그리고 김홍일 변호인이 관저로 들어갔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만약에 뭐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시지만 신병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 주말에도 공수처가 이 재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일단 언제 다시금 뭐 시도가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언제 다시 시도할지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요.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공수처는 재집행 그리고 3차 집행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해서 안 된다, 6일까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체포영장을 연장하는 방안 혹은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장악 보면 또 1,500개의 시민단체가 박존둔 경호처장을 국수본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했던 얘기와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 어쨌든 주말로 넘어가면은 한남동 관저 주변 인파가 사실 주말이니까 더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말로 넘어가면 아마 이제 바로 또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이게 금요일인데 뭐 오늘 저렇게 못해서 엄청나게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게 바로는 못할 거고요.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서부지법에 판사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2명이 돌아가면서. 오늘이 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다른 판사는 네. 다른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때도 서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중앙 다시 할 지역으로 때는 가야 된다. 모든 이게 다 관련자들이 다 중앙에서 발급했잖아요. 김용현 장관부터 사령관들이 다 중앙에 판사가 했잖아요. 왜 대통령만 서부로 갑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요. 보통 이게 중앙지검으로 보냅니다. 뭐 문 대통령은 전주지검에 수사 중에 있지만, 따라서 제 말은 이게 공처가 다시 필요하다면요. 다시 청구할 때는 당당하게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의 판사의 판단을 받아봐라. 이래야 될 겁니다. 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주말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어서 좀 위험하다. 이 지금 오늘 생각이 상황을 들어요. 보면서 제가 떠오른 장면이 1995년 12월 3일 날 아침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장을 받고 그 전날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 고향인 합천으로 도주를 한 거죠. 도주를 해서 그 다음날 12월 3일 날 새벽 6시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때 상황을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퇴임한 지 7년이 지나서 그때는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경호를 했어요. 경찰이 경호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 경찰 병력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갈 때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박일용 청장이 직접 경찰 경호조장한테 전화를 해서 무장 해제라. 그리고 절대 저항하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는 체포영장이 아니고요. 이 12월 2일 날 검찰에 대한 검찰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라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이게 이제 합천으로 간 거에 대해서 바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날 밤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 영장을 들고 내려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도 아마 두 번째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해서 발부받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하나의 법적 정당성을 갖고 아마 그렇게 인신을 이렇게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